이번 시간에는 가치 창출을 위한 기업 외부 준비 중 유통과 판촉 중에서 촉진 믹스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파트 4 고객 가치 전달입니다. 가치 창출을 위한 기업 외부 준비와 특별히 유통과 판촉 중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통과 효과적인 판매 전략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4 고객 가치 전달의 챕터 9 가치 창출을 위한 기업 외부 준비의 유통과 판촉에 대한 내용입니다. 챕터 9 가치 창출을 위한 기업 외부 준비 중에 유통과 판촉 중에 러닝 오브젝티브스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부가가치 전달을 위한 유통 경로에 대해 이해하고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경로의 과업을 수행하여 조직화되는지를 학습하고자 합니다. 유통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유통 경로에서 도매상과 소매상의 역할을 알아보고 이 둘의 마케팅 의사결정에 대해 학습하고자 합니다. 4. 고객 가치를 전달함에 있어서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과 과정에 대해서 학습하고자 합니다. 5. 촉진, 광고, 홍보 및 인적 영입 등의 판촉 믹스에 대하여 학습하고자 합니다. 6. 기업과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대해서 학습하고자 합니다. 7. 고객 가치 창출에 있어서 고객 관계 구축상의 인적 영업의 나름대로의 역할을 학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A. 판매 촉진의 개발과 실행에 대한 과정에 대해 학습하고자 합니다. 촉진 믹스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터는 푸시 촉진 또는 풀 촉진이라는 두 가지 기본적인 촉진 믹스 전략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푸시 전략은 마케팅 채널을 통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을 밀어내는 것이고, 풀 전략은 소비자의 제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하여 광고와 소비자 판촉 등의 마케팅 활동을 최종 소비자를 겨냥하여 수행하는 것을 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푸시 전략과 풀 전략, 이 두 가지 전략을 생각하고 함께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촉진 믹스 전략에서 먼저 푸시 전략과 풀 전략을 보면요. 생산자는 바로 생산자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인적 판매나 중간상 판촉이나 기타 등을 통해서 유통 구성원을 우리가 연결을 합니다. 유통 구성원은 바로 유통 경로 구성원은 마케팅에 대한 활동을 하는데, 유통 구성원은 소비자 쪽으로 연결이 되죠. 유통 경로 구성원 마케팅 활동에는 인적 판매와 광고와 판매 촉진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생산자와 유통 구성원과 소비자의 연결 속에서 바로 생산자는 그 생산자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은 소비자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 판매 촉진을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풀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소비자는 수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통 구성원 쪽으로 링크가 되고, 그 유통 구성원은 다시 수요 쪽으로 연결이 되죠. 다시 말하면 푸시 전략은 생산자가 유통 구성원으로 연결이 되지만, 풀 전략은 생산자가 유통 구성원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유통 구성원이 생산자로 오고 소비자가 유통 구성원으로 오는 거꾸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산자와 유통 구성원과 소비자의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것은 푸시 전략이고, 생산자와 유통 구성원과 소비자의 그 화살표 방향이 왼쪽으로 연결되는 것은 바로 풀 전략이다. 이렇게 두 가지 큰 프레임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촉진 믹스 전략의 첫 번째는 광고를 볼 수 있죠. 광고는 일반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주로 이용하지만, 최근에는 비영리 조직,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 사회단체 등의 다양한 조직체들도 그들의 표적 공중들에게 바로 그들의 활동을 알리기 위하여 광고를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케팅 관리자는 광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광고 목표의 설정,
광고 예산에 대한 결정, 광고 전략, 다시 말하면 메시지와 관련된 의사결정과 미디어와 관련된 의사결정의 개발을 이야기하고 있고, 광고 캠페인의 평가에 대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고 프로그램 개발의 첫 번째 단계는 광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인데, 바로 광고 목표라고 하는 것은 표적, 청중, 포지셔닝, 마케팅 믹스에 대해서 이미 결정된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을 결정을 하는데, 이를 토대로 광고가 전체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에 해야 할 일을 정의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전반적인 광고의 목표는 고객 가치를 전달함으로써 고객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돕는 데 바로 여기에 초점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광고 목표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표적, 청중에게 구체적인 기간 동안 성취해야 할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업으로 정의할 수 있고, 이러할 때 광고 목표를 정보 전달, 설득, 그런 상기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고에서 첫 번째, 광고 전략 개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전략이 뭘까요? 바로 이것은 광고 메시지의 개발과 전략과 광고 매체의 선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로 구성되고 있다는 것이죠. 광고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의 관심을 얻고 메시지가 잘 전달될 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 위하여 광고의 혼잡도를 극복해야 할 것이고, 한편 메시지 전략과 실행에 있어서 바로 효과적인 광고 메시지를 개발하는 첫 단계는 메시지 전략을 기획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전반적인 메시지가 소비자에게 의사소통 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고, 광고의 목적은 어떤 방식이든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이나 기업을 생각나게 만들거나 또 이에 반응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광고 매체의 선정에 있어서 먼저 중요한 것은 네 번째의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도달 범위와 도달 횟수와 임팩트 결정, 이거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는 주요 매체의 유형 선정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구체적인 매체 수단 선정이 세 번째고, 네 번째가 바로 매체 타이밍에 대한 결정으로 구성된다라는 것이 네 번째의 단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매체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매체 중에 TV의 장점은 뭘까요? 대량 마케팅 커버리지와 단위 노출당 적은 비용이 들어가고 시각과 청각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TV죠. 단점은 뭘까요? 높은 절대 비용이 들고 높은 광고의 혼잡과 짧은 시간의 노출과 낮은 청중 선별력이 바로 단점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문은 뭘까요? 바로 장점은 높은 지역시장의 커버리지를 만든다면 바로 높은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신문은. 그런데 단점이 뭘까요? 짧은 수명, 낮은 재생에 대한 품질이 바로 낮은 거라는 거죠. 우편으로 보내는 것, 직접 우편은 뭘까요? 높은 청중의 선별력과 개별화의 기능이 있고, 단점은 단위 노출당 높은 비용과 스팸 메일의 이미지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잡지는 어떤 것일까요? 높은 신뢰성이 장점이고 고품질의 재생과 긴 수명이 장점이라면 바로 단점은 뭘까요? 높은 비용이 가장 큰 고민이 된다는 것이죠. 라디오는 어떤 것일까요? 라디오는 지역적 우수한 수용성과 높은 지리적과 선별력과 낮은 비용이 장점이라면 바로 라디오의 단점은 청각으로 제한된 시간, 짧은 노출 시간, 낮은 주의 유발력이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단점이다라는 것이죠. 5궤, 그러니까 5뇌가 아니라 5궤로 할 경우에는 뭘까요? 장점은 높은 반노출된 것이고 낮은 비용이고 우수한 위치 선택의 가능으로 장점을 볼 수 있죠. 단점은 뭘까요? 크리에이티브 실현의 제한으로 낮은 청중의 선발력이 가장 낮은 단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인터넷은 어떤 것일까요? 높은 선별력, 적은 비용, 즉시성, 상호작용성이 인터넷의 큰 장점이라면 단점은 뭘까요? 청중의 불균형,
다음에 작은 영향력, 그 다음에 청중이 노출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단점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홍보 믹스의 전략 중에 홍보에 먼저 Public Relations라고 하는 홍보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궁극적인 제품 홍보 기사를 개발하고 더 나아가서 기업의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비호의적인 소문과 이야기 또는 이벤트를 함으로써 다양한 공중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또 하나의 홍보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는 프레스 관계, 다시 말하면 언론의 관계 또는 프레스 에이전스, 언론 대행기관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다음에는 사람과 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주의를 끌기 위하여 뉴스 미디어에 뭔가 기사성 있는 정보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제품 퍼블리시티,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특정 제품에 관한 기사를 발표하는 것, 이 부분이 홍보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홍보의 역할과 조절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주요 공중관계와 잘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인지 방법론적으로 주의 깊게 또 준비하고 노력해야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판촉 전략 중에 그러면 광고와 홍보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그 요인과 광고와 홍보를 좀 나누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인, 팩터는 바로 통제라고 하는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광고는 상당히 높은 그런 통제력을 갖고 있고 홍보는 적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뢰를 볼 때 광고는 신뢰가 low, 낮다면 홍보는 높다라는 것으로 평가 볼 수 있고요. 다음에 도달하는 것은 바로 광고는 측정 가능한 상황인데 홍보는 측정이 불가하다라는 것이죠. 또 이 빈도를 볼 때 광고는 상당히 계획적이라면 홍보는 통제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특별히 그 팩터 요인 중에 비용, 코스트를 볼 때 광고는 어때요? 높고 좀 특별한, 스페시픽한 이러한 부분이 바로 광고라고 한다면 홍보는 뭘까요? 낮고 별로 특이성이 없는 거죠. unspecified, 별로 스페시픽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연성을 볼 때 이 flexibility라고 하는 유연성이 광고는 높은데 홍보는 어때요? 낮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밍을 볼 때 광고는 명시가 가능합니다. 타이밍이. 근데 뭔가 홍보는 아직 잠정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판촉 전략 중에 화장품 방판소년단 3만 명, 연 1조 7천억어치 팔아요 라고 하는 타이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방문 판매를 우린 방판이라고 하죠. 그래서 방문 판매 사원, 방판 사원들은 이른바 아모레 아줌마, 현재 공식 명칭은 카운셀러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지금도 전국에서 3만여 명이 바로 활동 중에 있다는 것이죠. 방판으로 화장품을 사는 소비자는 무려 250여만 명, 엄청난 숫자죠. 매출은 1조 7천억 원 정도로 되는데요. 바로 이것이 2016년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판소년단은 변신 중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방문 판매에 대한 부분이 끊임없이 바뀌고 변화되고 있고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통계청에 따르면 나름대로 새로운 통계가 있는데요. 바로 상품군이 온라인 쇼핑 화장품 거래액은 9조 8,404억 원인데 전년에 비해서 무려 30.4%가 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는 요즘에는 방문 판매가 버티는 이유는 찾아가는 서비스와 맞춤형 카운셀링 덕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쇼핑할 시간을 따로 내기 힘든 틈새 소비층이 이들의 주요 고객이고 나름대로 그러한 면에서 방판소년단은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고 바뀌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고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비영리적인 측면에서도 이 부분은 끊임없이 좀 더 고민하고 또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인적 판매와 영업 관리를 살펴보면요. 인적 판매는 영업의 특징, 다시 말하면 회사의 궁극적인 목적인 수익 창출을 실제로 구현하는 역할 수행과 고객과 직접적인 접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략적인 영업의 기능을 관리하는 것이 영업의 관리인데, 매출이나 수익과 같은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고객과의 대면 접촉 활동을 기획하고 통제하고 지원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에 제시된 대로 국내 화장품 업체 방문 판매 매출 증가율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카운슬링도 이제 좀 진화되어 어플리케이션으로 상담하는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의 발전도 매우 유의미하고 중요한 한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믹스 전략에서 인적 판매와 영업에 대한 관리를 보면 영업의 변화도 새로운 변화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영업관리의 트렌드의 변화를 보면 거래 중심의 전통적 영업관리와 관계 중심의 영업관리의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래 중심의 전통적 영업관리는 영업과 기업 중심적 사고라면, 관계 중심은 고객 중심의 사고로, 거래 중심과 전통적 영업관리는 바로 자극과 푸시 이런 관점의 영업이라면, 바로 관계 중심은 고객 니즈의 충족과 문제 해결 관점의 영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전통적인 것은 영업에 대한 성사와 매출 위주의 목표라면, 관계는 신뢰 형성과 상호 이익의 목표로 두고 있다는 것이죠. 전통적인 것은 영업사원의 일방적인 소통이라면, 관계 중심은 상호 쌍방적, 다시 말하면 양방향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전통적인 것은 고객 구매 의사결정 과정과는 별개라면, 관계 중심은 고객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적 영업관리 과정에서 영업 기능에 관한 정의는 우리 회사에 있어서 영업이란 라고 하는 의미를 본 퀘션으로 하고요. 영업 조직 설계에서는 가장 효과적으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영업 조직을 설계하라. 그 다음에 영업력의 개발에는 스마트 워킹 영업사원, 그 다음에 영업력의 실행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영업의 효과성 및 성과 평가에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략적 영업관리 과정을 보면 영업기능의 정의와 영업의 전략적 역할에 대한 관한 정의, 영업조직의 설계, 또 영업력의 개발, 영업력의 실행, 그 다음에 영업 효과성 및 성과 평가로 나누어서 전략적으로 과정 프로세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 행위를 볼 때는 잠재적 고객을 발굴하고 전화 판매를 계획하는 것과 판매 메시지의 전달과 윈윈 솔루션을 위한 협상, 그 다음에 판매 종결과 후속 관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판매 촉진을 볼 때 판매 촉진이 뭘까요? 제품과 서비스의 구매 또는 판매를 장려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단기 판매 촉진적인 인센티브로 구성된다면, 첫 번째가 소비자의 판촉 도구, 두 번째가 중간상의 판촉 도구, 세 번째가 판매 촉진 프로그램의 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정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고, 다양한 판촉 도구들을 왜 통합적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토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 내부의 영업과 마케팅이 왜 갈등이 존재하고 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토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광고와 홍보의 차이점이 어떠한지, 이 둘 사이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토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판매 촉진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은 바로 이러한 촉진 믹스에서의 효과 측정과 어떠한 차이를 갖고 있는지 토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판촉과 유통업자의 판촉의 차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 토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토론과 질문은 카톡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